자, 이제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할 건데, 자, 구름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상승을 하게 돼. 상승을 하면서 일단 위로 상승을 합니다. 점점점 상승하면 위쪽에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1단원에서 99% 대기가 30km 아래 있긴 하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희박하다라고 배우죠. 그러면 위로 상승하면 공기가 희박해져. 그러면 기압, 공기의 압력인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얘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때 부피 팽창을 다른 말로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해. 이 단열 팽창이라 하는 것은 외부의 열 교환 없이 물체 자체에서 에너지를 잃고 얻어서 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기온이 감소하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습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슬점에 도달을 해. 자,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얘가 뭐가 생기냐면 그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자, 그러면 얘가 점점점 낮아지다가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을. 자, 그러면 공기가 응결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응결하냐면 자꾸 상승해서 저 위에서 응결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높은 데서 공기가 응결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는 걸 구름이라고 표현해. 됐죠? 자, 그럼 구름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수증기가 있어. 자, 수증기가 올라가는 경우는 밑에다 얘기할게요. 자, 수증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 뭐가 낮아진다고? 기압이 감소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면 얘가 단열 팽창을 해. 자, 단열 팽창을 하면서 이 수증기의 기온이 내려가. 수증기의 기온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슬점에 도달을 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는 건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에 요 쫄라맨이 있는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더 내려가면 뭐가 일어나죠?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결이 시작된다. 응결은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걸 응결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져. 실제로 응결이 바박바박 생기거든. 그래서 공기가 좀 상승하는데 여기 응결되는 높이가 거의 일정해서 구름 보면 아랫부분은 좀 납작하고 윗부분은 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어. 그래서 자, 구름 만드는 과정은 리듬을 타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기 상승 적으세요. 외우면서 말하면서 적어. 자, 공기 상승. 자, 그 다음에 부피 팽창. 자, 부피 팽창. 단열 팽창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부피 팽창.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 자, 이슬점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뭐가 응결하기 시작한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즉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얘는 포화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하면 뭐가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상승, 부피 팽창, 여기에 온도 하강. 자, 온도 하강까지 기억을 하세요.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이게 구름 생성 과정이고 밑에는 애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 자, 조심해야 될 것만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가열이 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옆에는 차가운데 상대적으로 얘가 뜨거우면 차가운 공기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서 자, 가열된 곳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표면의 부분적인 가열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때.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고 하면 안 돼. 고 절대 안 됩니다. 저기압의 중심부. 저기압은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한다. 공기가 상승해야지. 공기가 필수적으로 상승해야지. 그 다음에 부피 팽창,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온도, 부피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공기가 상승해야겠다. 그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지표면의 부분적인 가열,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자, 그 다음 저기압의 중심, 고기압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게요. 자, 구름의 모양인데, 자, 왼쪽 구름 이렇게 몽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야. 기류, 올라가려는 기류가 강할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여기에 써도 되네, 맞죠? 자, 왼쪽 구름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적운형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구름을 측운형 구름 이렇게 얘기해.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모습 자체가 위로 이렇게 위로 두껍게 발달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넓게 이렇게 발달돼 있고 공기의 상승 기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얘는 약해. 자, 강수는 얘는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죠. 근데 되게 센 비가 내려.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 형태의 비가 내리고 얘는 이슬비. 넓은 지역에 고슬비. 자, 약한 비. 자,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비가 내려. 이해됐죠? 자, 이걸 구름의 모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자, 강수 현상인데, 자, 왼쪽 강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열대 지방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여름, 우리나라 온대 지방 여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병합설이라고 표현해요. 병합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나라의 보통 봄, 가을, 겨울이나 아니면 저기 추운 지방. 그래서 봄, 우리나라, 가을, 겨울. 자, 이때나 좀 추운 지방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를 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빙정선. 그쵸? 강수는 비 오고 눈 오는 걸 강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강수 현상은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강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박도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러면 병합, 쌤 뭐가 될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되고 큰 물방울들이 점점 커져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병합설에서 물방울의 평균 온도는 0도씨보다 높은 편이야. 높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비만 내리게 돼. 비만. 그래서 특히 이 비는 어떤 비냐면 따뜻한 비라고 표현해. 됐죠?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우리나라의 여름에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그 물방울이 커져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 이거를 병합설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보통 봄, 가을, 특히 겨울 이렇게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 분포가 여기는 요 아래쪽에는 물방울만 있고요. 중간에는 물방울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도 있고 수증기도 있어. 자, 요 부분이 특히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 부분이야. 온도는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얼음 알갱이만 존재하는 부분. 그러면 뭔가 성장을 해야지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얼음 알갱이. 자, 얼음 알갱이랑 그 다음에 물방울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그림 보세요. 물방울에서 증발이 돼. 자, 이런 물방울을 우리는 과냉각 물방울을 해서 원래 이 온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안 얼고 있는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냉각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와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근데 워낙 찹다 보니까 바로 얼어버려. 그래서
빙정이라는 커다란 얼음 알갱이가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작았던 빙정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얘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고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0도에서 0도씨 부분에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공존을 합니다. 근데 이 물방울을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이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는데 이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어. 그래서 일종의 승화현상이라 바로 얼어버리는 승화현상이 일어나서 얼음 알갱이가 성장을 해. 성장을 해서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된다고? 비가 돼. 어떤 비? 차가운 비, 찬 비. 안 녹으면 뭐가 된다? 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박은 뭔가요? 하는데 우박은 얘가 떨어지고 싶은데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니까 떨어지지 못하고 한참 성장을 하는 거야. 되게 크게 고도의 성장을 이뤘다가 갑자기 상승 기류가 약해지면 그동안 성장했던 게 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것을 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병합설, 빙정설은 얘는 물방울이고 여기는 물방울에다가 물방울이 과냉각된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랑 얼음 알갱이.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줘야 돼. 얼음 알갱이 플러스 수증기. 이렇게 됩니다. 얼음 알갱이 플러스 바로 물방울이 아니라 얼음 알갱이 플러스 수증기. 이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승화가 돼서 얼음 알갱이가 성장해서 떨어지게 되면 눈이나 비가 된다.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단열 변화가 있는데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면 기압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외부 열 교환 없이 팽창을 합니다. 이걸 단열 팽창이라 해요.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자, 반대로 공기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얘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축을 하겠죠. 근데 이 외부의 열 교환 없이 수축하는 것을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요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 자, 이걸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산을 만났을 때, 자, 요렇게 있는데,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산을 만나는데, 자,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점점 감소하죠, 맞죠? 그러면 기온이 감소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얘가 여기서 구름을 막 만들어버려. 상대 습도가 떨어지다가 우리 그래프상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응결이 일어나죠. 요 지점부터 응결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산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비가 전혀 안 오고 이쪽은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 입자와 물방울의 크기인데, 자, 구름 입자는 그냥 상대적으로 한 물방울이 이만하다면 구름 입자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구름 입자 100만 개가 모여야지 물방울이 된대. 이 정도 성장해야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에서 0도씨의 물방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했죠. 자, 과냉각 물방울인데 과냉각 물방울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증발이 일어나. 그럼 누구한테 달라붙는다고? 얼음, 빙정이랑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빙정이 성장을 하게 돼.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푸세요. 자, 다 푼 사람은 이제 풀이를 할게요. 자, 공기 상승. 그러면 단열 팽창. 됐나요? 그러면 기온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돼. 자, 이슬점이 여기에 온도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시작해. 요 다음부터 뭐가 생긴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됐죠? 자, 여기에 똑같습니다.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 온도가 낮아진다. 주변 기압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온도가 낮아지면 기온은 포화 수증기랑 상관이 있다 했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포기하면 안 돼. 맞죠? 포화 수증기량, 기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인데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해. 자, 공기가 산을 만나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도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주변보다 기압이 저기압이라 했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면 갈 데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압 이렇게 되고, 자, 이 그림은 저군형 구름이야.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자, 어떤 비가 나타난다? 소나기성 비가 나타납니다. 측은형 구름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이나 우리나라의 여름에서는 기흑 현상이 나타나. 자, 기흑을 병합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뜻한 비가 되고. 반대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조금 추운 지방에 주로 니은 빈정설이죠. 빈정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비가 된다? 찬비가 된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펠 1 중에 수증기, 구름, 그 다음에 강수현상, 여기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